안녕하십니까. 얼굴을 읽어주는 홍 원장입니다. 오늘은 레이저 광대 축소 시술 3부. 여러분의 광대 왜 수술을 생각만큼 안 주나? 가장 큰 이유 흉살, 그리고 그 흉살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수술 적응증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이런 분은 광대 축소 수술에도 효과 없어요, 이런 분은 효과 있어요, 이런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선생님들도 다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광대 축소 수술 했는데 전혀 얼굴이 줄지 않는다, 그리고 효과도 없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광대뼈 수술 일단 하고 나면 위험하기도 하고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합병증도 있으니까 그걸 우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정말 광대 축소 수술로 효과를 볼 얼굴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광대 축소 수술을 받기 전에 레이저 광대 축소 시술로 내가 수술 후 정말 효과를 볼 얼굴인지 테스트용으로 또 저희 병원에 많이 찾아와서 레이저 광대 축소 시술을 받고 계십니다. 그 자체만으로 효과가 있지만 그래도 더 원하면 수술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으로 저희 병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광대가 수술로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은 두 번째 이유, 흉살입니다. 광대뼈를 박리해서 공간을 만들고 전동통으로 뼈를 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뼈를 빼내고 나서 붙입니다. 그러면 출혈이 많아요. 왜냐면 톱날이 지나고 나면 뒤에 연부조직도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박리된 공간에 피가 가득 찹니다. 게다가 중간에 뼈를 빼냈잖아요. 그래서 얼굴 앞쪽에 45도 부분에 연부조직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불룩하게 되고 그 밑에 골막도 남아 돌아서 주머니를 만듭니다. 여기 혈이 섞인 진물이 들이차고 나중에 흉사라는 조직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대 수술 어떤 분들은 여기 세로로 불룩하고 딱딱한 부분들이 만져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뼈를 잘라낸 효과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 여기에 플레이트를 대고 나사를 박아야 되는데 싼 플레이트는 1mm, 티타늄으로 비싼 거 쓰면 0.6mm입니다. 그리고 나사 머리 두께가 1.5mm 정도 돼요. 그러면은 4-5mm를 줄여서 넣었는데 2mm는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앞쪽은 튀어나오는데 뒤는 넣었잖아요. 그럼 턱이 진 뒤쪽은 또 역시 흉살이 들이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박리된 면은 들어가서 효과를 많이 보시긴 하는데 이 앞쪽은 다시 흉살이 들이찰 수가 있어요. 그런데 뼈를 빼냈기 때문에 그 덜렁덜렁한 공간에 혈액이 가득 차면 거기가 또 불룩하게 남아서 흡수되면 다행인데 흡수되지 않으면 역시 광대가 또 나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사 플레이트가 문제다 하면은 나중에 2차 수술해서 뼈가 붙고 나서 빼면 되지 않냐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 수술하니까 빼는 공간이 그 위가 딱딱해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착 달라붙지 않고 거기 다시 흉살이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컷 뼈를 쳐서 넣은 부분을 약간 상쇄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0.6mm, 플레이트의 나사까지 다 합치면 1.5mm 내지 2mm 정도가 튀어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흉살이 차서 계속 간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압박하면 없어지고 시간 지나면 다 흡수해서 없어져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자, 엔도타인 내시경 관상술을 보십시다. 박리에서 당겨가지고 쭉 올리면은 이 빈 공간에 자기 조직이 이렇게 들이찹니다. 계속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효과를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좋아서 사실 코에도 확장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박리에서 쭉 당겨가지고 빈 공간에 스스로 살을 채운 것인데 최근에 콧대에도 저는 이 기술을 부려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직이 들이찹니다. 그리고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가 광대의 절단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압박병들을 강하게 압착을 해서 그 공간을 없애버리면 흉살이 들이차지 않고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 흡입을 하신 분의 복부입니다. 2달째 사진인데 압박복을 강하게 입히고 그걸로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라스트 밴드로 많이 감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흉살이 들이차고 다 딱딱한 조직으로 다시 나와버렸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압박의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혈액순환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압박을 강하게 하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붓기가 빠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압박복을 아예 입히지 않게 됐습니다. 일제 특수 테이프로 전부 다 공중으로 피부를 띄어 올리고 누르지 않고 혈액순환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런 현상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흡입하면은 압박복을 입히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압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긴 복부고 얼굴은 좀 다르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의 이분은 얼굴을 줄이려고 안면 지방 흡입 수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수술 후 압박밴드로 압박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얼굴 전체가 다시 흉살이 들이쳐서 다시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한테 레이저로 얼굴을 줄이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술 6개월째 오셨습니다. 흉살이 전부 다 딱딱해져서 너무나 해결하기 힘듭니다. 해결이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지방 축소술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방이 없어요. 다 흉살입니다. 그래도 레이저 2번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렸는데 수술 1달에서 2달 사이에 저한테 오시면 그렇게 섬유화가 다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손쉽게 흉살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 비대칭으로 뼈를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살의 비대칭 이거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해결해서 레이저 광대 축소술 그리고 레이저 안면 비대칭 교정으로 수술의 결과를 더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술 1~2달 사이에 어떻게 대량으로 흉살을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됐나? 사실은 개발이 아니에요. 뜻하지 않은 합병증이었습니다. 이마 엔도타인 수술을 해서 전부 다 당겨서 전부 다 살을 채워서 올려드렸는데 수술 후로 3주째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1달 반째 어떤 특수 레이저를 하니까 그것이 싹 다 말라가지고 쫙 붙어버렸습니다. 다음날. 그래서 예기치 않은 효과에 그분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도 너무 당황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은 그런 불행한 합병증을 통해서 새로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1달에서 2달 사이에 오시면은 흉살의 문제들은 저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저 광대 축소 시술은 광대 수술을 고려하신 분들이 내 얼굴에 광대 축소 수술을 받으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실제로 광대를 줄여서 내가 수술에 적합한지 사전에 미리 그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운 좋으면 여러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술을 시행하신 분들도 뼈만 비대칭을 맞춘 거지 연부 조직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정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대 수술 후 흉살 문제 때문에 생각보다 광대가 많이 줄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1달에서 2달 사이에 적절한 시기에 오시면 의외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다 보니 광대 수술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줄이고 싶어서 이미 한계치 왔는데도 2차, 3차 수술을 반복하시면서 얼굴이 망가져가는 분들을 가끔 보니까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분들을 수술을 하지 않고 충분히 레이저를 더 줄여서 어느 정도까지 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런 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